You are my one place. You are my mad strike. Set me up. 애니띵 동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5월 6일부터 방역 조치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이후 문화생활 즐기는 방법 중에 MMCA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즉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보고 그 역사와 의미를 알아보는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기엔 5월 봄은 정말 너무 좋은 계절이니만큼 오늘도 역시 시리즈 컨텐츠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마, 서울 뮤지엄 오브 아트, 즉 서울시립미술관을 방문해서 전시도 보고 이 건물의 이모저모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질병과 관련해서 최근 다른 나라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무시무시한데요. 우리나라 그리고 각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시설들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보면 이런 위기에 대비하는 능력이 정말 철저하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립미술관 역시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을 통해 집단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관람 인원의 수를 조정하고 혹시 모를 발병에 대비해 추적 가능하도록 신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서소문 본관, 북서울미술관, 남서울미술관은 사전 예약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방문객이 적은 백남준 기념관과 세마 창고는 예약 없이 방문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전 예약을 미리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메인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전 예약 공지가 뜨고 사전 예약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각 전시장별로 사전 예약 바로가기가 분리되어 있고요. 가시고 싶은 전시관의 사전 예약 버튼을 누르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페이지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공공행사의 예약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페이지인데요. 사전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 즉 통합관리되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 시민이 아니시더라도 가입 가능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이지에서 오른쪽 달력란에 예약 현황이 표시되어 있고 거기 아래쪽에 예약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로그인이 뜨게 되고요. 로그인 하시면 예약 페이지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련해 동의 여부 체크하시고요. 국립현대미술관처럼 해외 입국 여부, 기침, 발열, 인후통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약한 시간보다 30분 이상 늦게 오시면 현장 대기 입장해야 한다는 주의사항도 있으니까 주르륵 훑어보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60명씩 저녁 6시까지 총 5회 입장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고요. 주말엔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0명씩 총 4회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편하신 시간대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같이 보실 인원수를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총 5명까지 예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본인밖에 안 되던데 아마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관리 인원의 규모 차이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 명 한꺼번에 예약 가능하니까 편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개인 연락 정보를 최종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 확인하시고 신청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에는 모두의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곳을 방문해서 전시회를 관람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서소문 본관은요, 덕수궁 옆 정동길을 통해 걸어 들어가면 얼마 가지 않아 왼쪽 편 언덕에 위치해 있는데요.
정확한 귀속 행정 위치는 서서문동이지만 위치의 역사적 맥락으로는 정동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 정동길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걷고 싶은 거리로 꼽히는 곳인데요. 이 길은 덕수궁 돌담을 따라서 경양신문사까지 이어지는 700m의 길인데 은행나무, 살구나무가 운치 있게 늘어서 있고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는 건물들이 만들어주는 독특하고 정적인 분위기덕이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컨텐츠로 다룰 예정이라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테지만요. 이곳은 개항디에 들어온 각국의 공사관들이 자리 잡아서 외교의 중심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또 처음 커피를 팔았다는 손탁호텔 등이 위치해 있었고 민족의 아픔이 돼버린 고종의 아간파천도 이 부근에서 벌어지기도 했었던 부안말 파란만장했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이라서 더욱 소중한 길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언덕에 위치해 있는 서울시립미술관에 접어들게 되면 그 독특한 외관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1928년 일제강점기 당시 만들어진 경성재판소 건물을 파사드 부분만 살리고 리노베이션 한 것 때문인데요. 일제는 대한제국의 최고법원이었던 평리원이 있던 자리에 경성재판소 건물을 완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1923년 대대적으로 확충된 서대문 형무소와 함께 식민지 통치시설이 완성돼 버린 치욕의 역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건물은 해방 후에도 대법원 청사로 사용됐었는데 1995년 대법원이 서초동으로 이전한 후에 서울시가 인수해서 2002년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개방하게 됩니다. 앞선 영상에서 국립현대미술관 리노베이션을 말씀드릴 때 잠깐 언급드렸듯이 유기체처럼 변화하는 도시의 구성 요소인 건축물들은 도시가 재구성됨에 따라서 기존의 정체성은 상실되고 이것을 새로 요구되는 기능에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가에 대해 도시는 그 나름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시립미술관은 그 고민이 대중화되는 초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면과 중앙부 구조체만 보존하고 내부 공간은 새로운 구조 공간으로 대체한 것은 그만큼 고민하고 성찰했던 범위가 좁고 한정적이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설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앙 로비를 중심으로 남겨진 파사드인 과거의 벽, 그리고 새롭게 세워진 현재의 벽을 중앙홀의 수직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광이 만들어낸 그림자로 그 시간의 경계를 표현하려고 했다는데 말로 그 예술성이 대변되는 현대미술을 다루는 미술관답게 설계변도 그리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앞서 역사를 살펴보면서 들은 생각은요.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의 역사를 다루고 공간에 반영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요. 오늘 관람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중앙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체크하고 손 소독제로 소독한 후에 적외선 카메라로 발열 여부를 다시 체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니까 뭔가 안전하게 느껴지고요. 총 들고 우회 점령하는 나라에 비하면 이런 우리나라가 참 뿌듯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건강 체크가 끝나면 안내 데스크에서 예약 여부 확인하고 1층부터 관람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앙홀 천정에는 거대한 구조물이 전시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마 프로젝트 S라고 불리는 프로젝트 전시인데 이 프로젝트 S라는 것은 예술 작가와 건축가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협업해서 2년마다 기획해서 10년간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 관람객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한 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금 전시되고 있는 작품은 2019 같이 있고 싶다 라는 제목인데요. 이미래 작가와 한승재 건축가가 협업했는데 둥근 구조물과 사입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뭔가에 둘러싸인 구조물은 회전하는 타원형 구조체 속으로 빨아들여 삼키는 모습을 통해서
덩어리가 어디론가 향하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을 공유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간을 꾸미는 안과 밖에 보이는 구조물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외부와 전시 공간을 이어주는 매개 공간을 통해서 시간의 여백을 두고 싶었다고 하네요. 처음엔 미술관을 또 리노베이션 했나 했는데 작품이었네요. 1층부터 시작되는 모두의 소장품전은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 총 5,173점 중에서 우리가 사는 사회와 환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86점과 그 의미를 더 깊이 전달할 수 있는 소장 작가들 작품 45점을 더해서 131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시의 구성은요, 2층 이상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컬렉티브들의 소장품을 전시하는 컬렉티브 랩, 그리고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다양한 예술이나 역사 등을 참고하여 작업을 하는 여성 작가들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레퍼런스룸, 또 자연을 주제로 하는 소장품들 속에서 다양한 주제의 책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그린 라이브러리, 영화관과 비슷한 장소에서 미디어 소장품을 시간 단위로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시어터, 퍼포먼스를 기반으로 한 소장품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퍼포먼스 스테이지, 빛이 전멸하는 환상적인 소장품이 설치된 크리스탈 갤러리 등 총 6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컬렉티브 랩 섹션에서는요, 2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컬렉티브 작가 소장품 중 8팀의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들은 구성원 변화 없이 이어지기도 했고, 처음 구성원과 지금 구성원이 다르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모였다 헤어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데, 공통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논쟁도 하면서 생각을 모으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작업은 자본주의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 개발, 이주, 노동, 소외, 재난 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태어나 모험을 겪고 실험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지만,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뉴스에서나 듣고 흘려보내는 사회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으며 이 전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층의 레퍼런스룸 섹션에서는 서울시립미술관 소장품의 24%를 구성하는 여성 작가 작품 중에서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음악, 문학, 미술, 극, 역사 등을 참조해 작업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보실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 작가들은 다른 장소와 시간에 존재하는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는 방법을 작품 속에 녹여내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은 무엇인지, 또 이들이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3층 전시 섹션인 그린 라이브러리에서는요, 소장품인 생명의 다리 9개의 기둥을 확장해서 다채로운 식물이 자라나고 있는 광경을 다이나믹하게 감상하실 수 있고, 여기에 자연과 일상을 주제로 하는 작가의 작품을 더해서 밝고 따뜻한 햇빛, 푸르른 식물들,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존재이고, 사람, 동물, 식물 등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 서로를 살게 하는 드넓은 장인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배움을 위해서 느티나무 도서관과 자연, 안전대응, 인종, 여성의 몸 등을 주제로 도서 컬렉션을 마련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서울시립미술관 서서문 본관에서 열리고 있는 모두의 소장품전과 이 서서문 본관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쉬시는 동안 여행도 좋고 다른 여가 생활도 좋지만, 이런 문화 산책을 통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